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첫 번째 연준의 FOMC 회의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기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위험하다면서 우려감을 표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했지만 아직은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AI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요. 주가 고평가 부담에 장중 4%가량 조정을 받았던 엔비디아는 시간외 거래에서 8%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과 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법 집단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오늘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벌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2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FOMC 의사록과 또 엔비디아 실적을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가자라는 관망세가 좀 짙었고요. 먼저 FOMC 의사록 내용을 좀 보자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위험하다라면서 우려감을 좀 표현을 했고요.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3대 지수 주가를 모두 다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버용 AI 칩인 H100 이 판매가 호조를 좀 보이게 되면서 1년 전에 대비해서 2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9%나 증가를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시간 외 급등으로 약 8% 넘게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반도체주들도 이러한 훈풍을 좀 받아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51% 상승하면서 강보합 수준이고요. 2,6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 투자자가 물량 담아내면서 매수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상승불 켜고 있고요. 0.57% 상승하면서 870선 향해서 올라갑니다. 868선 지나가네요.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물량 좀 담아내고 있고요. 장 초반이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실적 발표한 후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을 했다라면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주들이 전반적으로 이 훈풍을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좀 주목해볼 부분이 있다면 SK 하이닉스인데요. 장중에 15만 5천 원 선을 터치를 하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최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또 딱 맞아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들이 오늘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은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도 공개 방송을 게릴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강연회 때 얘기했던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러니까 강연회 때 2월 17일 날, 지난 토요일 날이죠. 그때에서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쓰일 거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어제도 제가 헤븐게이트가 열릴 거라 그랬죠. 반도체의 그 쓰임이 그냥 적당히 뭐 100배, 뭐 1000배,
뭐 10,000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쓰이는 것들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뮤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알파고보다 2020년도에 뮤제로가 나오자마자 2달만 학습했더니 알파고보다 2,500배 성능을 보였던 그놈이 예상하기를 앞으로의 2025년도, 이 예상도 최근에 한 게 아니고 2020년도에 예상을 한 거예요. 그 이후서부터 해서 2025년도에 어마어마한 헤븐 게이트가 열릴 거다. 특이점이 세상에 열릴 것이다. 인공지능에. 그런 이제 예상을 뮤제로가 했는데 최근에 그 소라 영상 만드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챗GPT 작년 이슈 있었던 거 작년 2023년도거든요. 근데 이 뮤제로가 그런 것들을 2020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열리는 거고요. 반도체가 그냥 쓰이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들 좋을 걸 예상을 했죠. 근데 좋은 것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시간 외에서 뭐 7, 8%, 뭐 10%까지 뭐 올라갔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시장이 바로 올라와 버렸는데 어제도 얘기했고 뭐 강연회 때도 얘기했고 사실 반도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작년 9월 달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기승전 IT, 기승전 IT 계속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결국은 그것들이 반도체 전공종, 후공종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 비즈니스 모델 H100이 뭐냐? 그 GPU를 얘기하는 건데 CPU는 계산만 010101이 덧셈 뺄셈만 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토끼냐 이게 사람이냐 구분을 못 합니다. CPU는. 근데 GPU는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돼요. 이 얘기도 한 7년 전 얘기인 거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나은 무슨 기술이 더 많이 발달이 됐겠죠. 그래서 GPU,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게 특화가 돼 있는데요. H100 모델의 지금 이슈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짜리인가? H100이 한 6천만 원에 판매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뭐 반도체 막 꼽혀 있는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는 노란 톡방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생긴 거다. H100 모델이 이렇게 생긴 거다.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H100 모델이. 근데 이제 올해는 H200 판매가 될 거고요. 그리고 B100, 그 다음에 X100 이렇게 해서 계속 로드맵이 있어요. 계속 판매가 될 건데 그럼 이걸 왜 판매를 하는 거냐?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H100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능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없어서 난리고요. 이게 있어야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계속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제가 엔비디아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올해 2024년도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거는 2023년도 4분기 실적 발표한 거고요. 1분기는 이제 4월 달, 5월 달에 올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실적과 2분기, 3분기 대충 차이를 보여줬죠. 계속 증가를 합니다. 왜 자꾸 증가를 하느냐? 얘기했잖아요. 진짜 우주항공모함 날아다닌다니까요. 진짜 막 로봇들 날아다니고 막 터미네이터 같은 거 막 돌아다니고 뭐 아이언맨 같은 거 날아다니고 진짜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믿을까봐 냉장고, 뭐 핸드폰, 뭐 오븐, 뭐 등등등등 그다음에 아기 돌봄 로봇부터 해서 뭐 간호 로봇 뭐 그런 얘기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한 거지.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엔비디아 보여준 거고요. 실적 엔비디아는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젠슨 황이 실적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2025년도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진짜 중요한 건 그럼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뭔 상관이냐? 아까 얘기했던 그 HB100 그러니까 반도체 덩어리 그냥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CPU, GPU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하이닉스가 전 세계 50%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HBM 그 3 모델인데 이제 4, 5 계속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 어디다 공급하느냐? 엔비디아에다 공급을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무슨 뭐 지금 매출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그럼 그걸 많이 팔면 팔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돈 벌겠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뭐 올해는 20만 원, 뭐 30만 원 간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뭐 10년 동안에는 뭐 100만 원 간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다 만드는 다 장비들은 다 반도체 장비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올해와 내년에서는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들, 후공정 관련주들 물론 지금은 CXL,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HBM 이런 위주로 움직이지만 결국은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으로 다 이게 순환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 낙폭과되는 것들 주워 담으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 뭐 하나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시장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26일 날 뭐 기업 밸류업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때에서 무슨 뭐 핸드폰 박람회도 있고 뭐 이슈들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기승전 IT는 굉장히 안전한. 그래서 제가 대마불 썰었잖아요. 어쨌든 IT는 계속 양호하고요. 그리고 오늘 방산주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방산주 추천했던 것들 오늘 리뷰도 할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IT는 올해 내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되고 2025년도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담아야 됩니다. 제2의 제주반도체. 시그네틱스 날아가죠. 시그네틱스는 여러분들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회원들한테 작년에 제주반도체처럼 날아갈 것 같아서 바닥에서 주워놨던 종목인데요. 엄청 잘 가죠. 그런 애들이 올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주셨는데요. IT는 대마불사다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장에서 흐름 좋게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은법이 또 국회 소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K무기 수출길이 좀 열리면서 오늘 방산주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따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간 동안 이루어지고요. 번호 023153에 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LOT 백큐미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T 백큐미고요. 오늘장에서는 4%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28,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LOT 백쿰 지난번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다 빠졌어요. 다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때가 됐는데 일단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건식 진공 펌프 관련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예요. 그러니까 식각 장비, 무슨 뭐 세정 장비, 뭐 증착 장비 이런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공정이 필요한 거기에 이제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건식 진공 펌프인데 국내 유일이랍니다. 뭐 이거 말고도 해외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하는데요. 뭐 해외 기업보다 뭐 국내 상장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일단 뭐 이거 확실하고 국내 유리라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다 외국계 기업들인데 뭐 이왕이면 국내 기업 쓰겠죠. 뭐 외국계 기업 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공장 이번에 막 짓는 데에도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공장에 LOT 백쿰의 그 건식 진공 펌프 요게 이제 반도체 공장에 이제 들어가고 납품하고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있어요. 작년 23년도에도 그 기사가 있고 올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바닥 주고 하니까 만만하니까 이따가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먼저 종목명부터 확인해 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2월 13일 세경하이테크는 7,750원 말씀해 주셨고요. 10.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월 14일 퍼스텍은 3,390원에 접근해 봤고요. 0.15%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2월 15일 LB세미콘은 7,740원 말씀해 주셨지만 이날 기준으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16일 GSE는 3,545원에 접근해 봤고요. 2.5%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화신은 12,59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2월 20일 GS에는 3,560원에 다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3.8%의 목표가 달성했고요. 어제장에서는 저희가 기가레인 1,308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49.0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전일장에서 살펴봤던 기가레인,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이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의 매수가까지 이어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어제 통신 장비 주면서 반도체 장비로 엮여있는 기가레인 드렸는데 천냥봉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밀렸어요. 지금 밀렸지만 크게 안 밀릴 겁니다. 올라간 게 없거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저점은 안 깨졌는데 어제 양봉 뽑아줬으면 더 그냥 위로 올라가든가 뭐 근데 다시 올라갈 거예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고 완전 바닥이 있죠. 완전 바닥이 있고 작년 바닥 뭐 재작년 뭐 다 보더라도 지금 4년 5년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그때 바닥과 거의 흡사합니다.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저점 깨지고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한 달 전에 6G에 대한 중요성, 왜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통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 여기 그래서 1월 달에 잠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다시 성장 상태를 보이고 26일 날에 또 그런 이제 모바일 그런 박람회가 또 되면 인공지능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관련주들로 해가지고 또 움직이게 되면 얼마든지 이쪽으로 뭐 1,350원 그리고 1,500원. 그러니까 올해 IT 섹터들은 다 웬만하면 다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1,350원, 1,500원 이 정도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욕심을 안 내고 그냥 적당히 저점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부터 볼게요. 가온칩스, 온디바이스, AI, CXL, 뭐 하여튼 뭐 HBM 다 개념적인 내용들인데 일단 가온칩스도 그런 섹터로서 수급도 좋고. 조정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정을 생각보다 좀 일찍 아직 마무리는 아닌데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하나둘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흔들릴 뻔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인텔, 소프트, 그러니까 IT 섹터들이 다 올랐거든요. 다 조정받다가 다 올라버려가지고 이러면은 미국 시장이 조정이 아주 짧게 끝나버리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면 얘네들도 다시 고점 돌파하고 하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될 거고 이런 애들은 그냥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가온칩스는 126.8%인데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은 올해 내내 계속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기순이익이 드디어 1분기 올해 4월 달에 실적 발표하는데 흑자로 전환 성공할 겁니다. 확정은 아닌데요. 90% 거의 확률로 거의 이제 당기순이익 흑자로 바뀔 거고요. 2분기는 더 좋을 거고요. 올해 4분기까지 더 좋을 텐데 내년이 더 좋아요. 내년에서는 역사적인 제일 큰 흑자를 아마 낼 겁니다. 내년에서는. 2026년도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2025년도에는 그동안 반도체 회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실적보다 더 제일 큰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뭐 몇몇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분위기 때문에 2026년도 얘기도 나오겠죠. 근데 지금 너무 먼 얘기니까. 그래서 IT 섹터들은 그래서 좋다는 얘기고요. 가온칩스 뭐 많이 올라갔지만 또 가겠죠. 자, 다음은 HPSP. 자, 반도체 장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 가온칩스랑 좀 조정을 조금 더 받았다가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조정을 받다 말다가 어제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내려올 때 하세요. 내려올 때 할 거면 내려올 때 하시고 여전히 수급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좋은 거고 수익률은 지금 79.5%.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제가 가지고 나오기는 할 겁니다. 갖고 있는 분들 축하드리고 계속 보유는 가능하다. 자, 다음은 제주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게 안전하겠죠. 오늘 보면은 움직이는 테크윙, 이거 다 반도 섹터들인데 이게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한미 반도체 신고점에 가 있는. 그러니까 가고 있는 애들이 자꾸 가고 있고 고점에 놀고 있고 그래갖고 계속 떠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냥 살려는 사람들은 찾으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 찾으면 있거든요. PSK 홀딩스도 떠 있는 종목이고 PSK는 그렇게 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PSK 홀딩스는 떠 있고 전체적으로 떠 있는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아직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제주 반도체도 아까 보여드렸던 HPSP도 다시 넘어가기 시작할 건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그냥 애매하게 고점에 떠 있는 박스권 종목 781.1% 올해 안에 1000% 달성 기대를 해보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방산주. 앞서서 얘기했던 IT 섹터들은 그냥 점검만 한 거예요.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오랜만에 방산주 예전에 추천했던 거. 자, 10월 10날 추천했던 겁니다. 10월 10날 LIG 넥스원 9만 원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작년이죠, 당연히. 여기에서 얘기할 때에서 방산주가 IT만큼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IT도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게 확실한데 방산주도 확실하다. 전 세계의 무기 계속 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무기만큼 가성비가 뛰어난 것도 없고 AS도 잘해줘요. 아주 빠른 배송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무기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열심히 무기 사고 있는데 그걸 다 비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 나올 거고요. 일단 수은법이 통과됐다는 거는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저는 장기 투자로 봤을 때도 계속 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고가를 뚫어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더더더더 지금 아까까지만 하라도 뚫지를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뚫었으니까 이거보다 수익률은 좀 더 나왔을 거예요. 63%인데 대충 한 65%, 67%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요. 갖고 있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많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10월 17일 날 현대로템 이건 만만해서 바닥에 있어서 바닥에 있고 만만해가지고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계속 올라갑니다. 일단 수법 개정 이슈로 이제 수출 물꼬가 계속 트이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16.8%인데 수익률은 또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따가 또 다시 이거는 내일 이후에서 다시 이거는 또 수익률이 또 왜냐면 저는 장기 투자로 IT하고 방산주를 좋게 힌트는 많이 드렸어요. 작년에서 이런 애들이 계속 무럭무럭 2024년도에서는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다. 방산주 그 다음에 IT 물론 IT가 더 강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현대로템.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고요. 자,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추천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12월 6일 날 작년 12월 6일 날 자리가 좋죠. 또 바닥에 있을 때 추천하잖아요. 바닥에 추천했고 얘를 추천한 거는 단순합니다. LIG 넥스원 잘 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방산주들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도 잘 가고 실적은 좋다라는 건 전 알고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바보죠. 지금 뭐 사우디만 삽니까? 뭐 폴란드만 삽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다 사고 난리예요 지금. 뭐 무기 달라고 난립니다. 근데 비밀 계약이요 다. 근데 실적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다 좋은 얘기 나올 거라서 그래서 여기를 뚫고 이거 일로 가는 겁니다. 7만 원, 8만 원, 9만 원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종고점 돌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안전한 종목입니다. 좋아 보이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19%인데 나중에서 이것도 60%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무겁잖아요. 빠른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넣지는 않았지만 퍼스텍 같은 경우도 안전한 종목이라 그랬죠. 방산주들이 수출 그 은행법이 풀려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5,000원 넘어가겠지 뭐 이걸 또 꾸러지겠습니까?
얘도 방산이고 미사일 판매를 하고 있고 뭐 등등 뭐 드론도 판매하고 있고 하는 회사니까 좋아지면 좋아졌지 꼬꾸라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방산주는 IT만큼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오늘 아침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얘가 엔비디아의 과거에 납품한 데하고 바닥에서 제가 수익률 600%를 드렸던 건데 최근에 다시 추천해가지고 지금 단타 치고 있는 종목인데 13% 올라갔다가 밀렸죠.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13% 올라왔던 부분까지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혹시 못 판 사람도 있으면 다시 올라오면 파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LB세미콘, 제가 LB세미콘 어제 바닥에 있는 후공정 관련주 몇 번 얘기했죠. 이런 게 튄다라고. 어제 장중에 9%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8일 날 올해 이제 올해는 2월 8일 날이 첫날 추천한 거고, 그 다음 2월 15일인데 2월 8일 날 기준으로는 9.7% 수익, 2월 15일 날 기준으로는 9.2% 수익인데, 한번 올라왔으면 당연히 절반을 팔고 내려오길 기다렸다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9,000원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SF 반도체처럼 되는 거예요. SF 반도체처럼, SF 반도체도 그런데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얘도 또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에서 얘는 이렇게 뚫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별로 못 뚫었더라고요. 그렇죠, 뭘 못 뚫었죠. 이게 뚫을 거예요. 이렇게 뚫게 되면 SF 반도체처럼 될 거예요. 여기를 뚫다는 얘기, 여기를 뚫고 좀 더 한 단계 위에서 노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근데 수익률 다 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드렸던 종목들 다 보면은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만만한 것들 드리는데 손실 나는 게 없어요.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제 튀고, 이러다 저러다 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저점 매수 잘 하시면 올해는 계속 재미있는 장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의 표육 종목 에로티베쿰이고요. 자, 지금 5.5%까지 5.05%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시장이 계속 올려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도 한번 올랐다 약간 소강 상태니까 밀릴 때 사세요. 밀릴 때. 근데 가격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어쨌든 요거 돌파가 돼도 저는 계속 추천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앞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죠. 이거 누가 매집을 일단 한번 하고 흔들어 놓고 아마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 다시 또 힘을 또 낼 건데, 일단 오늘은 26,600원 안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26,600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상황 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IT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 그때에서는 더 뭐 비싸게 주더라도 따라가기는 할 겁니다. 왜냐면 반도체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국내 유리라 그랬죠. 건식 진공 펌프 국내 유일 관련주 쪽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는 알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인데, 이게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 시그네틱스처럼 튀어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서 이거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인데 빠질 때는 이렇게 흔들리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가기 시작하니까 거래에 실리고 급등을 하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이게 벌써 50%, 76%나 올라갔네. 갈 때 이렇게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에로티베쿰도 갑자기 이슈가 터져가지고 삼성전자 공장에다가 납품한다. 이미 납품하고 있거든요. 납품하고 있는데 안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확 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해요. 둘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나오면 튀는데, 웃긴 게 뉴스가 안 나오면 안 움직여요. 시그네틱스도 이것도 왜 움직이냐면은 MUF인가 MFU인가 MUF 어쨌든 그 무슨 뭐 그거 삼성전자 그거에 된 그 공정인가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작년에는 안 했는 줄 알아요. 작년에도 2020년도에도 했어요.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막 엮여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은 갈 때 되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엮여서 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주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티베쿰도 바닥에 있을 때 오늘 700원이라고 그랬죠. 조정받으면 600원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600원, 600원으로 내려오면은 저점 매수를 해보시고 안 들어오면은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갖고 나올 테니까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 바닥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잘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육 종목 LOT 베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LOT 베큐미고요. 매수가 26,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와 있는 소식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9연속 동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안한 물가 때문에 일단은 동결적으로 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하반기에 금리를 좀 내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챙겨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와 있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퀄리타스 반도체에 들어와 있어서 먼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3.9%, 4%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어느덧 4.2% 상승률로 바뀌었네요. 37,2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IP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R&D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영업 손실로 인해서 적자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담자님은 4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 상담에 앞서서 노란톡방을 열어놨는데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 꽉 찼어요. 아까만 하더라도 한 19자리 남았었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이 확 들어와갖고 좀 꽉 차갖고 열심히 클릭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명, 두 명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클릭하다 보면은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꽉 지금 차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근데 방은 열어놨습니다. 열심히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뚫으세요. 그러면 뚫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일단 이름 자체가 반도체잖아요. 제가 반도체 굉장히 좋게 봅니다. 엄청나게 좋게 봐요. 뮤제로가 예상했듯이 헤븐 게이트가 열린다 그랬죠. 헬 게이트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고, 헤븐 게이트는 천국문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IT에 엄청난 특이점이 생길 것이다. 이게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 내년서부터 해서 그런 엄청난 발전들, 그래서 의학 쪽이든 그다음에 뭐 과학계 쪽이든 뭐 IT 쪽이든 어마어마한 발전이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찾아올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다가올 미래,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떤 미래가 올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100년 전 사람한테 지금이 있는 시대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가 우리가 믿지 못할 정도의 어떤 변화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백종원 로봇하고 그다음에 아기 돌봄 로봇, 요거는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백종원 로봇 뭔지 알죠? 음식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뭐 레시피만 막 누르면 알아서 요기요 뭐 배달의 민족 이런 이마트 이런 데서 시켜갖고 물품이 오고 그거 갖다 주면 로봇이 알아서 막 다 만들어내죠. 그런 거랑 그다음에 애기 돌보주고 뭐 이렇게 치카치카 해주고 그다음에 목욕시켜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뭐 그 정도 로봇들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인공지능 시대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다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얘가 바로 이제 그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CXL,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인데,
반도체는 올해 내내 계속 좋습니다. 실적은 적자지만 적자든 흑자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고 매수 가격 45,500원 물려 있는데요.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갈 거냐 살짝 눌렀다 갈 거냐 그건 모르겠지만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그래서 만약 3만 원까지 밀리진 않겠지만 혹시나 밀리게 되면 더 사셔도 될 것 같고 다른 반도체주들의 흐름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잘 가고 있는 시그네틱스, 테크윙, 네페스, 아크, 뭐 가온 칩스, 한미 반도체 오늘 뭐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랜만에 힘을 조금씩 내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대장주 이런 애들이 좀 바람이 빠지고 힘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얘네들도 이제 힘을 내지를 못하지만 쟤네들이 저렇게 계속 떠 있고 쪽쪽쪽쪽쪽 뭐 이렇게 급등 바라지도 않아요. 살살살살 움직이면 그러면 이런 애들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45,000원, 45,500원 매수가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퀄리타스 반도체 먼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LB세미콘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0.37% 하락하고 있고요. 8,14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표적 종목으로 삼아봤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7,740원 매수가 드렸었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플립칩 범핑 전문 업체를 좀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 오늘 어제 기준으로 7% 정도 급등하면서 8,200원 선을 좀 도달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면서 하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8,105원에 매수하셨고요. 3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자, 어제 한번 움직였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팔질 않고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확 샀으면 그대로 가져가도 좋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이 꼬였거든요. 그럼 한번 빼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수익 났을 때 일부 좀 파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급이 좋은 쪽으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차트는 바닥에 있지만 일단 9,000원을 넘어가기 전에 애들이 왔다 갔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떨어내기 위해서 다시 흔들 가능성이 높아요. 수급 때문에 그래요. 어제 외국인들이 42만 주를 매도를 안 하고 매수했으면 오늘 더 사라고 오늘 추천주로 갖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외국인들이 확 팔았죠. 그러면 한번 흔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시 가요. 나중에는 결국은 흔들렸다가 개인들이 이제 지겨갖고 에이씨 이거 안 가네. 그냥 버려야지 하고 다 버린 다음에 나중에 보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보면 이제 9,000원 넘어가고 10,000원 가고 할 거는 맞는데 지금 당장은 어떤 애들이 많이 먼저 움직이냐면 떠 있지만 PSK 홀딩스를 보면요. 떠 있죠. 엄청 이거 신고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올라가느냐?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건들질 않아요. 기관들만 계속 사고 보험, 투신, 연기금만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에서 지금 조금 수익이죠. 그럼 차라리 그 떠 있는 거를 단타를 할 거면, 그러니까 바닥에 살 거면 LB세미콘을 여기서 더 한 5%, 6% 떨어질 때 바닥에 들어가면 또 다시 단타치기가 좋은데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단타를 할 거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는 PSK 홀딩스를 단타 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더 빠릅니다. 수급의 힘 때문에. 근데 이거 사라 하면 대부분 개인들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치가 그래요.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차라리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거의 역사적인 고점일걸요. 그렇죠? 역사적인 고점에 있는. 근데 수급은 빵빵합니다. 거의 역사적인 고점에 있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건드리는 게 LB세미콘보다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LB세미콘은 그러면 어디서 다시 사는 게 좋으냐? 이 자리는 애매하고요. 다시 떨어지면 7,500원 보고 내려오면 거기서는 얘가 좀 유리해요. 여기 앞에 누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거래 실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워 담기 좋은 자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도할 수 있는 자리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한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 얘는 어제까지는 별로 안 꼬였는데 갑자기 꼬여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수익 났다면 강한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티베큐움 6.5% 정도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좀 높여가고 있고요. 21,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26,600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매수가 26,600원 말씀해 주셨다라는 부분 챙겨드리고요.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는 0.41%, 코스닥은 0.77% 상승하면서 양시장 모두 강보합 수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새로운 테마가 또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냥 AI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인데 그 AGI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은 다른 개념인데 이거 각각의 테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가 이름이 어려워서 저도 까먹었는데 뉴로 뭐였는데 하여튼 AGI 관련주하고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반도체 칩 뉴로모픽. 근데 과거서부터 있었던 테마더라고요. 근데 한 2020년도에도 있었던 그 용어인데 테마가 형성이 되지는 않았죠. 2018년도에서도 글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찾아보니까 어제 뉴로모픽 관련주에 갖고 움직이던데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반도체 칩을 가리킨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죠. 과거에서는 만들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만들었고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구분도 못하는 컴퓨터가 지금은 구분도 하고 이제는 다 막 만들어내고 막 하니까 삼성전자에서도 그쪽을 만들겠다고 어제도 기사가 더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했던 NCN부터 해갖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그쪽 관련주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NCN 이제 그쪽 관련주로 엮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NCN 지금 급등 지금 상한가가 있고 그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이것도 아침에 강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강했던 게 어제 네페스 아크가 그러니까 이것도 후공정 관련주 쪽인데 거기 엮여가 거기 상한가 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테마주가 뭐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사고 과정을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그 반도체 자체가 다 시스템 반도체예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반도체를 정말로 잘 만들어내면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잘 만들어져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이깁니다. 그럼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 2천조 넘어갔죠. 우리나라 그 기업이 코스피의 모든 종목들을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설계 기업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많잖아요. 그 기업들이 그것들을 DB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얘는 이제 설계가 아니고 그 파운드리 이런 쪽이지만 그러니까 막 설계하는 쪽이든 아니면 그쪽을 이제 담당하는 아니면 새로 삼성전자가 그걸 만들어낸다. 그러면 시가총액 일단 2천조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400조인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지금 나오는 이제 인공지능 AGI 테마, 그 다음에 아까 뉴로모픽 테마 좋아요. 신선하고 사람들이 저게 뭐지? 야 저게 되나? 안 돼요. 그걸 된다 그러면 인공지능 지금 칩의 1등은 엔비디아입니다. H100 GPU를 가지고 그걸로 인공지능 구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저는 너무 환영을 하죠.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가 4천조, 5천조 될 겁니다. 5천조 뭐야? 그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코스피가
그러면 대충 지금 몇이죠? 2천 몇입니까 우리? 지금 코스피가 2,600이니까 그럼 5,200에서 6,000 가겠네요. 그렇게 된다 만든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미래의 꿈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겠다. 우리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그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만들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주가는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뭐 모비렉스 관련주, 그다음에 뭐 아까 NCN 걔네들이 그걸 진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애들처럼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 시스템 반도체가 막 엮일 겁니다. 언제? 올해하고 내년 계속. 진짜 막 영화에 나오는 로봇들이 막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인간형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관련주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에 울고 먹을 수 있는 테마니까 시스템 반도체들은 다 좋고요. 반도체 장비도 다 좋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어쨌든 시장은 IT 섹터들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이제 하반기에선 몰려갈 거니까요. 안 간 애들 잘 주워 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함께 좀 짚어봤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6,03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808명 추가됐다라는 소식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서요. 먼저 전해드리고요. 관련해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의 흐름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들어와 있는 상담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 종목은 오늘 장에서 강보합 수준입니다. 3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CB 관련주로 좀 속해 있는데요. 이틀 전에 1,3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다만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상담자님은 36,1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자, 심텍 36,100원.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심텍 지금 차트를 보니까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밀리면 이제 바닥을 칠 겁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36,000원대.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지금 말고 더 떨어지면.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자리는 한 25,000원 정도. 제일 많이 떨어지면 한 27,000원부터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PCB 관련주들도 그 반도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이것도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고 계속 당분간은 이거 일부러 빼는 거예요. 일부러 왜 빼냐면은 개인들이 올라타 있으니까 개인들을 말려버리려고 일부러 세력들이 일부러 빼는 거니까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등 주고 올라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그 PSK홀딩스 차라리 그게 낫다라 그랬죠. LB세임컴보다 커봐요. 지금 PSK홀딩스 지금 10% 급등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적으로 좋은 종목이거나 강한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흐름도 나오고 있고 장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물타는 종목들보다는 수급이 좋은 쪽으로 매매하면 좀 더 빠르게 물려도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특징들이 많이 나오는 장이니까 매매하기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좋고 하여튼 IT 섹터들은 다 좋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방송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SK하이닉스도 좀 훈풍을 받아가면서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미리부터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에로티 백큐미고요. 매수가는 26,6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